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도 국가보훈처 예산, 확정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잠시만 살펴보겠습니다. 아, 일단은 한 국회 본회의에서 좀 늦게 통과는 했지만 나름대로 지금 부지런히 서둘러서 지금 총 지출 6조 1,886억 원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배분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 대비해서 3,007억 원이 증가했는데 퍼센트로는 한 5.3%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3분의 1이 좀 넘는 금액이 1,277억 원이 여러분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항목별로 각자 내가 보상금이 얼마가 될 것인지 계략적으로 계산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1월 3일 2023년 1월 3일자로 제가 그 항목별로 각자 개인이 받게 되는 보상금 지급액을 제가 표를 통해서 여러분께 방송해 드리도록 그렇게 미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훈처가 일단은 2023년도 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때 삭감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 물론 삭감을 예상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금액만 했다고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 삭감 규모도 아주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지출이 6조 1,886원인데 6억 원인데 어, 중요한 것은 2022년도 대비 3,007억 원이 증가했지만 그 중에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보상금, 직접적으로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1,277억 원입니다. 그게 바로 한 약간 좀 3분의 1? 그러니까 3,007억 원인데 1,277억 원이니까 뭐 3분의 1 이상 고 여기서 지금 보상금으로 다 지급이 되고 있죠. 나머지는 기타 보훈처 예산으로. 근데 어떤 어르신들은 이거 뭐 우리에게 3분의 1밖에 주지 않고 나머지 3분의 1은 어디다 쓰느냐 라고 하신 분도 계셔요. 그렇지만 이 보훈처 전체의 예산이기 때문에 각자 이미 꼭 필요한 경비가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말고 또 추가로 되는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지금 도움이 되는 내용은 위탁병원 진료비가 149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위탁병원 진료비도 우리에게 혜택이 간접적으로 오죠. 물론 이제 받지 않는 사람은 안 오니까 이제 간접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쨌든 직접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거, 나에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위탁병원 진료비가 149억 원으로 여러분께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이제 물론 사람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있죠. 이제 지원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립묘지 그 조성에 155억 원이 들어갑니다. 국립묘지를 지금 계속 이것도 지금 한계가 정말 그 언제 한계가 올지 몰라요. 한계가 온다는 것도 무궁무진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국가 유공자 여러분이 한 8, 90만 명 되거든요. 자, 그런 그 분들이 유족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제 부분 합장이 되죠. 유족 나머지는 안 되지만 부분 합장이 되기 때문에 그 기술을 다 국립묘지에 안장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자, 그렇다면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추가되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국립묘지 조성이 무궁무진하게 지어야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서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그 전체적으로 매장이 아닌 이제 그런 쪽으로 아마 가닥을 잡아서 좀 정책이 변화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직은 뭐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 그 있는 그 항상 그런 부분 부족한 하여튼
구입할 수 있는 대지는 구입해서 여러분들의 예우에 좀 섭섭함이 없지, 또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보훈처의 지금 기본 지침입니다. 그래서 국립묘지 조성도 155억 원을 들여서 국립묘지 조성을 이제 시작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없는 쪽에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 쪽이 없고 그 이제 전국에 각자 좀 지역 안배가 좀 되어 있지만 또 좀 멀리밖에 없는 그런 곳에 아마 지금 자리를 선정해서 국립묘지를 조성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죠.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나머지 금액은 이리저리 다 이제 일일이 여러분께 뭐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제 또 2023년도가 또 보훈처가 살림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직접적인 거는 보상금이 본인한테 이제 일단 주어지는 보상금이 일단은 1277억 원이 왔으니까 일단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지급액이 증액된다는 거. 그리고 위탁병원 진료비를 통해서 간접 지원도 되고, 그리고 국립묘지 조성을 위해서 또 이렇게 쓰이고 이런다고 이렇게 쓰인다고 합니다.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에 닿는 것은 여러분에게 통장에 들어오는 그 보상금이죠. 15일 날 들어오는 이제 그 금액이 어떻게 변할지 이제 여러분들 계산 다 해보셔서 대충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1월 3일 날 정도 제가 그 표 전체적으로 일단 표를 갖고 여러분께 방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어쨌든 국회에서 상당히 많은 칼질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깎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쨌든 현재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보훈처장 이렇게 소흡이 맞아서 어떻게 하든 국가를 위해서 피와 땀 흘린 그런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없도록 해준다는 그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씩 하나씩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지금 여러분께 그 부족한 점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타 지원 법률을 받아서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혜택도 주고 있고 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리고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국 각 시내버스와 전철, 지하철을 무료 승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이미 확정이 됐고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모든 일이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순차적으로 해나가야지 이게 쌓아두고 있는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모자라면 정부에 또 요청을 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추가해서 요청을 해서 또 추가 경정 예산이 요청한다고 해서 그게 다 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도 보훈처의 그 애로사항은 있다. 그러나 기본 사항은 대통령이나 보훈처장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희생된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없도록 해주려고 노력하는 그 기본 자세는 항상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위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도 또 그래요. 상위 등급을 못 받아서 정말 힘들어 하신 분들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상금을 받고 있지만 그분들은 지금도 몇 번씩 신청을 해서 국가용자의 반열에 쓰지 못하고 계속 신청을 하신 분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근래 그러니까 한 2, 3년 몇 년 사이 평균을 놓고 보면요. 한 100명 신청하면 50명 정도밖에 국가용자로 선임이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국가용자로 지금 대우를 못 받고 있어요. 그분들도 어떤 분들은
공상 요건만 받아놓고 상위 등급을 못 받는 분. 그러니까 공상 요건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한 50여 프로가 상위 등급을 못 받고 있어요. 희생을 당한 사람 중에서 공상도 못 받은 사람이 한 50%.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등급을 받으실 때 노력해서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나머지 못 받은 분들을 생각하면 그분들에 비하면 그래도 여러분은 나름대로 적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보상금을 계속 받고 계시니까 좀 위안을 받으시고요. 어쨌든 앞으로 차차 모든 것이 개선되어 나갈 그런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당장은 아니지만 좀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계략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었으며 어디로 쓰여진가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3일자로 제가 우리에게 나에게 직접 주어지는 보상금 그 증액된 그 표를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공개해서 방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방송의 구독자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